상시벽을 흐물다 센서 수준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유럽 퍼스트 정책을 펼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 퍼스트 정책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미국의 초점은 이제 분명한데요. 바로 중국과 아시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채측근들은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아시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미국의 아시아 퍼스트 대전략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이 채널을 통해 한국 최고의 유튜버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현재 미국의 우선순위가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시 정권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해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아시아 중심 정책을 표방한 말입니다. 이 이후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바로 지금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과 관세 전쟁을 펼치며 중국의 경제를 그야말로 끝장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이동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유럽 우선은 더 이상 미국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 아시아입니다. 미국은 무조건 중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죠. 현재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러한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뱉는 것을 보아 미국은 중국을 가장 큰 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래 미국은 유럽 우선 정책을 펼치곤 했습니다. 1941년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총리는 유럽 퍼스트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곤 했죠. 이게 한 80년 정도 이어졌는데요. 당시 유럽은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지였고요. 미국은 유럽의 해방과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힘은 분명히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당장 중국은 서유럽 강대국들을 추월했고요.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죠.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유럽 퍼스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면 중국에 밀려 패권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2011년에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이후 본격적으로 미래를 위해 아시아에 집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전략이 아시아로 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 아시아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가난한 대륙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남극을 제외한 6대륙 중에서 제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제 규모만 보면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의 GDP는 36조 1000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제 규모가 19조 4천억 달러니까 아시아가 이미 경제 규모로는 앞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요,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9%,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를 기록했고요.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4.2% 정도 성장했는데요. GDP가 유럽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 동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 유럽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계속 0%거나 마이너스대를 유지했죠. 독일은 2023년에 마이너스 0.3%를 기록했고요. 영국은 0.1%, 프랑스는 0.7%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돈의 흐름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행동이죠.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중국의 GDP가 2023년 기준으로 17조 7,900억 달러이고 영국의 GDP가 3조 3,400억 달러, 프랑스가 3조 31억 달러, 독일의 GDP가 4조 4,560억 달러니까요. 다 합쳐도 10조 7,991억 달러입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2위로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이죠. 인도도 역시 조만간 유럽 강대국들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인도의 GDP가 3조 9,37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2022년 기준으로 7.24%입니다. 이미 세계 5위에 달했는데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를 잡아야 하고요. 특히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은 현재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죠. 당장 해군력을 증강해서 미국이 제일 민감해하는 태평양 패권을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영향력을 늘리면서 미국을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1대1로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어떻게 할지 대놓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 자신의 패권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 거의 유일한 만큼 중국을 어떻게든 눌러놓아야지 자신의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제일 클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책골을 거하게 넣는 바람에 러시아의 국력이 많이 소모되긴 했습니다. 러시아의 체급이 커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긴 합니다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025년 기준 80만 명을 돌파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80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륙 경제 제재가 욕을 먹고 있긴 합니다만 러시아의 산업재표가 악화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후 복구를 위해 최소 몇 년간은 고생해야 합니다. 즉 러시아
러시아의 힘이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선순위를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러시아가 그 옛날의 러시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국력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중국은 오늘날에도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군사력을 뿜어내고 있죠. 사실 현재 미 해군과 중국 해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미 해군에게 실례일 정도로 미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을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미국은 1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125만 1000톤의 만재 배수량을 보유 중입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2척의 항공모함과 13만 900톤의 만재 배수량을 보유하고 있죠. 사실 항공모함만 따지고 봐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항공모함 자체도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10만 6000톤급 배수량을 지니고 있고 고정익 55기에 헬기 11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산둥급 항공모함은 10만 톤급 배수량에 고정익 24기에 헬기 10기를 실을 수 있죠. 양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는데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 해군과 중국 해군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군사적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약화한 상황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데요. 조선업은 단순히 상업적 배를 건조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군수 산업에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 냉전 시기 이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제조업을 희생하고 금융업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쇠퇴의 길을 걸었고 이에 따라 군함 건조 능력도 급격히 약화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정보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조선 가용량은 중국의 23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압도적인 건함 능력으로 최신 군함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미국은 과거 냉전 시대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 해군 전력을 빠르게 보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실제 전투함 데이터에서도 드러납니다. 중국의 전투함 약 70%는 2010년 이후 진수된 최신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시기 진수된 함정의 비율은 겨우 25%에 그칩니다. 중국은 055형급 구축함과 같은 최신형 함정을 빠르게 양산하며 그 전투력이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구축함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신 기술을 탑재한 함정들을 대량으로 배치하면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해군 전력의 질적 우위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상황은 조선업의 특수성 때문에 더 악화합니다.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노동 집약적이고 고숙련 인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높은 인건비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조선업을 점차 축소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업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선진국이 조선업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투입하고 적자를 감수하며 군수 산업을 유지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특수성을 간과했고 조선업 기반이 붕괴하면서 군함 건조 능력도 함께 약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개의 조선소가 폐쇄된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군사적 능력이 중국에 밀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업 기반을 재건하고 최신 함정 건조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집중할 거고요. 둘 중 하나는 죽어야지 이 경쟁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아시아 우선주의는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미국은 한반도를 중국 경제의 핵심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텐데요.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상하리만큼 한국을 싫어하는 양반인지라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하면서 방위비 인상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아시아 전략 속에서 한국은 자신의 입지를 재조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특히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한국에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현재 미국의 아시아 퍼스트 대전략은 국제 질서의 변화와 세계 경제와 힘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은 분명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 흐름 속에서 각자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야 하고요. 미국 역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해야겠죠. 여러분은 미국의 아시아 우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변화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